그를 여러가지 형식의 문화예술 작품으로 옮기는 사업에 각별히 큰 의의를 부여하시고 그를 경력적으로 지도하여 주시었습니다. 1920년대 청년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 수령관이 뜨겁게 휘둘러 조선의 별 창작 사업도 몸소 조직하시었습니다. 영화가 혁명 전통 교양을 위한 참다 생활의 교과서가 되도록 끊임없이 보살펴주신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 정력적인 영도는 마침내 불멸의 형상을 안아왔습니다. 결의여 삼천리 강산에 동이 터온다. 조선의 태양 희망의 별, 아 김일성 김일성.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께서는 이어 보다 80년대의 김혁 차광수가 되자라는 혁명적 구호를 제시하시고 청년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 수령관의 숭고한 모범을 따라 배우기 위한 운동이 전국에 이르는 곳마다 있어 힘차게 벌어지게 하시었습니다. 세상을 구원해 줄 자 그 어디에 있느냐. 청년 공산주의자들의 숭고한 모범을 따라 배우도록 하신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의 현명한 영도는 참으로 80년대의 조국에 수많은 김혁 차광수들이 태어나게 했습니다. 조국 땅 어디에나 백두의 혁명정신 날에 지휘하고 수천 수만의 김혁 차광수 수문여웅 수문 같은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께서 주체혁명 위협의 길에 신 위대한 공적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영도 밑에 항일혁명 도쟁식이 높이 발양되었던 사업 기풍과 학습 기풍, 생활 기풍을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새로운 당생활 정화 제도를 몸소 세워주시었습니다. 평화를 통해 그 우월성이 확정된 새로운 당생활 정화 제도를 전당에 일반화하도록 하시는 한편 친애하는 지도 동지께서는 학습에서도 문답식 학습 방법을 비롯하여 전통적인 항일 육대시 학습 방법을 널리 받아들이도록 하시었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께서 몸소 시범을 창조하도록 이끌어주시고 전국에 일반화하신 항일 육대시 학습 방법은 학습에서 형식주의, 교조주의의 낡은 틀을 맞서는 데서나 광범한 대중의 학습 열의를 높이는 데서나 참으로 커다란 우월성을 나타냈습니다. 어느 부문의 사업을 설계하든지 거기에 혁명 전통이 관통되도록 하는 것을 절칙으로 삼고 계시는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께서는 원전대들이 항일 유격대시 경제 선동 방법을 적극 받아들이도록 하시고 그에 필요한 설비들도 마련해 주시었습니다. 예술 서조 공연은 예술성보다 정치성을 더 강해야 하며
근로자들의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한 소재를 가지고 통속적이면서도 패기있고 실감있게 해야 대중의 심금을 울릴 수 있다고 하시면서 친히 여러 단위의 예술 소속 공연을 보아주시며 세심히 지도하여 주신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였습니다. 지난날 항일경영 투사들이 백두산 기슭에서 하던 것처럼 지휘관과 전사들이 어깨에 나란히 훈련의 땀을 흘리는가 하면 한 가마밥을 먹고 쌍버쳐도 서는 이 모습도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의 손길 아래 꼽혀나는 아름다운 현실입니다. 대기념비적 창조물을 일사세워갈 때 그를 떠밀어준 가장 크나큰 힘은 백두의 혁명 정신이었고, 일어나는 조국의 제부와 대보로 더욱 빛을 뿌리는 것도 백두의 혁명 정신이었으니 백두에 이어가는 조국의 창조의 탑들 얼마나 더 거창하게 솟아오를 것입니까? 튼튼한 터전 위에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있듯이 영광스러운 인연에 우리 다 좁도록 애를 칩니다. 옥새면 잎도 열매도 풍성하듯 전부리 위에 널찍적 충정을 일다. 조국영 우리의 흥고인의 대문 그의 뿌리를 이가 붉은 지라도 거로명 위에 뼈를 대고 애기 울며 또이 나갑니다. 하는 지도자 동네 응차가라 공원왕 시와 여기 각계층 인민들의 투쟁이 날로 고조되고 있다. 박근혜 패당을 규탄하는 촛불이 바다를 이루고 분노의 졸규가 하늘에 가닿고 있다. 참사를 당한 고등학교 학생들의 동갑 나이 여학생들로부터 대학 어린 아이들과 가정주부, 시민, 정치인 할 것 없이 항거의 불길을 화라산처럼 지펴올리고 있다. 특히 남조선 여성들은 이번 대형 참사로 생떼 같은 자식들을 잃은 울분과 비탄을 분출하며 우리 아이들을 살려내라, 박근혜는 살인마, 박근혜 퇴진 등 구호를 내들고 유모차까지 들며 반정부 투쟁에 적극 떨쳐 나서고 있다. 여성들을 빈 각계층의 거세찬 투쟁은 박근혜 패당의 반역 통치와 썩어진 남조선 사회에 대한 쌓이고 쌓인 저주와 분노의 폭발이다. 이번 참사는 전적으로 인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대를 여성으로 치부하지 않은 지 오래며 애당초 하나늘을 같이 이고 살 존재가 못 된다는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였다. 박근혜 패당의 살인마적 정체가 낱낱이 드러난 조건에서 이제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지켜볼 것도 없다. 박근혜가 청와대 안방에 둥지를 틀고 있는 한 앞으로 제2, 제3의 세월호 참사가 계속될 것이며 남조선이 사람살 생지옥으로 더욱 굴러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 남조선 여성들은 가정과 자식들의 미래를 위하여 참다운 삶과 존엄을 위하여 희세의 살인마 남조선에서는 대형 여객선인 세월호의 침몰로 해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목 잃는 그런 특대형 사고가 발생해가지고 온 남조선 땅이 그야말로 초상집으로 변하고 통곡소리 높아가는 가운데 박근혜 패당에 대한
인민들의 저주와 분노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이 두 번에 나누어서 이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된 이런 얘기를 이렇게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우선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세월호가 어떻게 돼서 침몰되게 됐는가는 말하자면 그 침몰 경위부터 좀 들었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라. 지난 4월 16일에 남조선의 인천에서 제주도로 가던 이 대형 여객선 세월호가 네. 저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해가지고 이제 수백 명이 사망하는 이런 특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이 세월호로 말하면 이 길이가 한 144m이고 그리고 네. 무게가 6,820톤이나 되는 이런 큰 여객선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7,000톤급이구만.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배는 원래 일본에서 건조됐습니다. 1994년에 일본에서 건조돼 가지고 18년 동안 이제 이용하다가 이제 내버린 그런 중고 선박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돈벌이밖에 모르는 이 청해진 해운회사라고 이제 세월호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이 청해진 침몰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남조선에서는 1970년에 그 남동호 침몰 사고, 네. 그리고 1987년에 국동호 화재 사고, 그리고 1993년에 소해 해리어 침몰 사고를 비롯해서 여러 건의 해함들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해서 남조선에서는 제일 큰 그런 해상사고로 기록되게 되었고, 박근혜 집권 이후에 처음으로 발생한 그런 특대형 해상사고로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네. 더욱이 이번에 목숨을 잃은 300여 명의 사람들 가운데서 250명이 나어린 고등학교 학생들이었습니다. 네. 때문에 지금 자식들을 찾는 부모들이 절규와 그런 통곡으로 해서 남조선 땅은 그야말로 초상집으로 버렸고 또 피해자 가족들을 비롯해서 전체 남조선 인민들이 말할 수 없는 그런 정신심리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말입니다. 지금 남조선에는 이 세월호의 침몰 원인에 대해서 똑똑한 이런 발표가 없고 말입니다. 단지 그저 여러 가지 복과 가설만 나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남조선 내부에서는 이번 세월호가 침몰하게 된 원인이 배가 이제 뱃머리를 갑자기 돌리다가 이제 들이 옆으로 쏠리면서 침몰했다는 이런 견해 또 네. 배의 승무원들의 말하자면 무조 네. 또 무책임한 태도 때문에 침몰했다는 견해 그리고 잠수함과 충돌해서 침몰했었다는 견해 이러저러한 그런 가설과 의혹들이 정말 나들고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이 배라고 할 때 말입니다. 바다에 떠서 파도에 흔들리면서 이런 항행하는 조건에 맞게 항상 배의 중심을 딱 유지하는 것이 하나의 상식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놓고 볼 때 이번에 이 대형 여객선인 세월호가 갑자기 중심을 잃고 한쪽으로 기울여져서 뒤집어지면서 침몰한 데는 그 어떤 피치 못할 이런 원인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바다 위에 떠다니는 이 배들은 그 어떤 파도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안전하게 항해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배의 그 무게중심을 최대로 낮추는 게 이것이 하나의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네. 쉽게 말하면은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이 어떠기 원리를 말합니다. 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어떠기는 아무렇게 잡아두려도 나중에는 저절로 일어나서 바로 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선박공학에서는 바로 이 어떠기 원리를 복원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해서 이 복원송이라는 것은 배가 파도에 의해서 기울어졌다가도 본래 자기 위치로 돌아오려는 그런 송지를 말합니다. 네. 바로 이 세월호도 이 복원송을 유지하기 위해서 배 안의 가장 아랫부분에 예. 이 아래 구간에 2023톤의 물을 채워놓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물량이 정확히 보장될 때만이 이 세월호의 안전 항해를 철저히 담보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세월호를 이제 확장하면서 부족되는 물을 한 1,300여 톤이나 됩니다. 1,300여 톤의 물을 넣어야 되는데 이 물을 넣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대신 이 송창에다가 각종 대형 짐함, 그다음에 승용차, 화물자동차 이런 짐들을 가득 싣는 것으로
배를 내려가지고 이 기준선을 맞췄던 것입니다. 네. 이 기준선이라는 건 공학에서 이제 흡수선이라고 네.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배의 무게 중심이 배 밑이 아니라 우로 높아졌단 말입니다. 이 더욱이 한심한 것은 이 세월호가 자기 그 적재량의 3배가 넘는 이런 3,600여 톤의 이 화물을 실었는데 이걸 고정도 시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네. 바로 그래서 저렇게 큰 대형 여객선이 뱃머리를 이제 갑자기 돌릴 때 이제 무게 중심이 파괴돼서 침몰했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예, 그리고 그 이 배 선원들의 항해 능력 부족이라든가 또 무책임한 태도 역시 이번에 이 세월호가 침몰된 원인의 하나가 아니겠는가. 이렇게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세월호에는 선장과 항해사 또 저타수를 비롯해서 33명의 선원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원래 선장은 휴가를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대리 선장이 이 세월호의 항해 지휘를 맡았댔습니다. 네. 그런데 이 세월호가 침몰한 것은 이 물살이 가장 빠른 때문에 이 위험이 항상 조성되어 있는 그런 맹골수로입니다. 네. 그래서 이 수로로 배가 지나가 선장이 직접 이 관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대리 선장은 세월호가 이 맹골수로로 지나갈 때 햇내기 선원들에게 배를 맡기고 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침몰할 당시에 그 세월호의 항해를 지휘하던 이 3등 항해사는 배를 탄 지 5살 난 여성이었고 조종하던 이 저타수 역시 배를 탄 지 반년밖에 안 되는 그런 초학도 이 맹골수로로 항해를 합니다. 그런 경험이 없었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월호가 우선 안전 항행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전 준비가 돼 있다는 걸 말해주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지금 남조선에서는 말입니다. 이 세월호의 그 침몰 원인이 그 잠수함과 충돌한 데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견해도 지금 나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남조선의 여러 언론들과 이제 전문가들이 세월호가 침몰하게 된 것은 이 배, 이게 이제 선체의 측면, 예. 측면에 이제 큰 파열구가 생기면서 예. 이 파열구로 이제 바닷물이 빠른 속도로 들어와서 뒤집어져서 침몰했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진도 수역에는 그 암초가 없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잠수함과 충돌했을 수 있다고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또 그런 신뢰도 있습니다. 전에 그 일본 선박 에히메마루가 그 하와이 앞바다를 이제 미국의 핵 잠수함과 충돌해서 침몰한 이런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세월호가 침몰할 때 당시에 이제 그 진도 앞바다 수역에서 미국과 남조선 사이에 그 독수리 합동 군사 연습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세월호는 이런 연습이 사전 통보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수역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언론들과 전문가들이 명이 그때 훈련 중에 있던 이 미국과 충돌했을 수 있다. 이런 이 견해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특히는 이 박근혜 패당이 이번에 세월호가 침몰한 이후에 이 침몰 원인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놓고도 이 원인을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예. 그러니까 이 언론들과 전문가들이 저 박근혜 패당이 아직까지도 원인을 발표하지 않는 걸 보면 저 분명히 저 미국 잠수함과 충돌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 앞에서 얘기가 됐지만은 이번에 이 특대형 사고를 세계 면전에서 비인간성과 무능이 여지없이 드러났고 또 그런 것으로 해서 각계에서는 박근혜에 대한 저주와 비난의 감정이 날이 갈수록 커가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월호의 선장과 선원들이 비굴한 추태가 만 사람의 격분을 자아내고 또 세상 사람들이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세월호가 침몰할 당시 잠을 자고 있던 이 세월호의 네. 그것도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책임이 두려워서 일반 승객으로 가장하고 저 먼저 살겠다고 저렇게 탈출했다고 합니다. 네. 더욱이 어처구니 없는 것은 이 선원들이 상태인데도 안내방송을 통해서 탈출하라는 지시는 전혀 내리지 않고 오히려 움직이지 말고 대기하라고 이렇게 불어댔습니다. 네. 그리고 이 조들은 이 선원들만 사용하는 그런 휴대용 무선 전화기로 서로 연락을 해가지고는 비상 통로로 빠져나와서는
구조선을 타고 달아뺐던 곳입니다. 네. 선원들은 살아나고 방송을 통해서 탈출하라는 지시가 언제면 내릴 것인가 이렇게 애타게 기다리던 나어린 고등학교 학생들을 포함해서 고로해서 이 배에 타고 있던 2,200여 명의 승객 중에서 1,500여 명이 정말 사망하고 겨우 700여 명이 살아남지 않았습니까? 이때에도 어른들과 그다음에 선장, 선원들을 비롯해서 이 배에 탔던 사람들이 정말 여성들과 어린이들을 얼마 안 되는 이 구명보트에 먼저 태워서 탈출시키면서도 자기들은 단 한 사람도 정말 보트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그 타이타닉호에 7명의 음악 연주가가 있었는데 이들은 이 죽음이 시시각각 몰려오는 이런 속에서도 정말 가판이 바닷물에 잠기는 순간까지 음악 연주를 하고 배와 함께 바닷물 속에 수장됐던 것입니다. 네. 이처럼 그 여성들과 어린이부터 먼저 구원하는 이런 바다의 전통이 현재까지 162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남조선의 이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은 승객들은 죽든 살든 저들부터 먼저 살겠다고 달아뺐던 것입니다. 네. 더욱이 한심한 것은 정말 이 바닷물 속에서 수백 명의 생명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 바로 그 시각에 이 선장이라는 놈은 병원의 한가하게 정말 침대에 뒹굴면서 바닷물 속에 젖은 돈을 말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정말 격분스럽구만요. 예, 이 얼마나 정말 세계적인 망신꼴입니까? 하기에 세계의 그 영향력 있는 주요 언론사들이 이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승객들을 버리고 달아난 사실을 이거 특정 뉴스로 정말 다루면서 뭐라고 하나? 승무원들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전 세계가 의문을 쏟아내고 있다. 세계 항해 역사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오명을 남긴 사건이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조선 사회 각계도 배가 침몰되면 여성들과 아이들을 먼저 구출하는 지구촌 상식이 왜 남조선에만 없는가? 네. 임진왜란 때는 왕이 수도를 버리고 6.25 때는 미승만 정부가 한강 다리를 폭파하고 도망가더니 이번에는 선장이 제일 먼저 내빼고 있는 것이 남조선의 현실이다. 이렇게 규탄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얘기를 종합해 놓고 보면은 이번 이 세월호 침몰 사고는 사람의 그 목숨은 안전에도 없이 오직 돈밖에 모르는 그 황금 만능에 썩고 병든 남조선 사회. 특히는 남이야 죽든 살든 자기만 살면 된다는 그러한 그 개인 이기주의가 그 사회적 풍조로 만연되고 있는 남조선 사회에서는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미리 예고된 특대형 사고였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말입니다. 그 신속한 이 구조 대책만 철저히 세웠다면은 이 세월호에 탔던 나어린 학생들을 비롯한 그 승객들의 생명을 능히 그 구원할 수 있었겠지만은 인간의 이 초보적인 양심마저 다 제해버리고 냉혈 동물의 이 본성만을 그대로 드러낸 박근혜 패당의 반인민적인 이런 격분스러운 처사를 놓고서 계속 얘기를 나누자고 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들의 얘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전 시간에 전 문예청위원장이었던 작가 김병훈 동무가 어떤 작품을 창작했으며 어떻게 돼서 명작들을 창작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거의 20년간 창작지도 일꾼으로 성장해 오면서 체험했던 사실들에 대해선 다 전하 못했습니다. 1970년대와 80년대 문화예술 분야에서 일대 혁명이 일어나고 있을 때 당시 사이로 문학 창작단 작가로 일하고 있던 김병훈 동무에게는 조선 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으로 사업할 때 대한 중임이 맡겨졌습니다. 그럴 만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새로 나온 소설책들을 보시던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 데서 소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시면서 다른
다른 책은 좀 찍지 못하더라도 소설책은 몇십만 부라도 찍어서 인민에게 보급해줘야 한다고 교시하셨습니다. 소설책을 많이 출판하려면 우선 좋은 소설들이 많아야 한다는 것을 헤아려 보신 경의하는 장군님께서는 역사에 없는 장중편 소설 100편 창작 전투를 발기하시고 이 사업을 김병훈 동무를 비롯한 작가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여지껏 있어본 적 없는 이 방대한 창작 과제를 두고 창작가들의 고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돌이켜보면은 가슴 벅차오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당일꾼 형사한 소설이 잘 안 돼서 밤잠을 잊고 안타까워하던 김병훈 동무의 모습이 떠오르곤 합니다. 담당한 작가는 물론이고 여러 동지들이 모여서 좋은 안들을 내놓으라고 했지만은 특별한 안이 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소설 창작을 여행하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소설에서 당일꾼의 형상을 높이자면 그와 대응할 수 있는 인물을 잘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 인물을 어떤 격에 놓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혀주셨습니다. 그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작품 창작에서 종자를 바로 쥐고 속도를 높일 때 대한 문제, 묘사 문학으로서의 소설의 특성을 잘 살게 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정말 소설 문학이 가야 할 방향과 방도를 명백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을 놀래운 장중편 소설 100편 창작 성과는 이렇게 마련될 수 있었습니다. 한 해에 100권밖에 창작할 수 없다던 기성관례를 깨뜨리고 수많은 장편, 중편 소설들이 연이어 태어나 인민들의 친근한 길동무가 됐습니다. 장편 소설 여당원, 철의 신념, 붉은 길을 비롯해서 수많은 소설들이 텔레비전 소설로 각색되어 인민들을 기쁘게 해주었습니다. 오버이 수령님께서는 이때에 나온 소설들을 보아주시면서 어떤 작품에 대해서는 당성 단련에 좋은 소설, 또 어떤 소설에 대해서는 계급성도 있고 인정선도 많은 소설이라는 평가도 해주셨습니다. 당시 오랜 기간 창작 생활을 해온 로작품 창작 성과는 물론 이름 없던 신인 작가들까지 관록 있는 작가로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비범한 장군님의 예지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김병훈 동무의 심정도 다를 바 없었습니다. 김병훈 동무는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작가들에 대한 어버이 장군님의 사랑이 기적을 안아왔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무엇이 하나 생겨도 우리 작가들, 우리 친구들에게 주자고, 작가라는 이름을 가졌다는 자체가 특별 신임장을 가진 것과 같다. 당일권은 아무나 할 수 있어도 작가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며 베풀어주신 사랑, 안겨주신 그 믿음, 작가들이 쓴 가사의 부족점도 친히 고쳐주시고 어떤 노래에 대해선 10번도 더 반복하여 들으시면서 하나하나 다듬어주신 장군님의 그 헌신과 로고는 고목에도 꽃을 피우는 기적을 낳았습니다. 그때 그의 심정을 기록한 녹화 자료가 있습니다. 80고령의 작가가 가요 어머니 우리 당이 바란다면을 창작하던 이야기입니다. 이 가사를 쓴 조혁수 선생은 다 아시다시피 연로한 작가로서 많은 시대를 거쳐 살아오면서 좋은 시와 가사들을 많이 쓴 시인입니다. 그렇지만 그 시인의 한생에서 우리 장군님을 모시고 살아온 그 나라처럼 그처럼 긍지높고 행복한 또 보람 있는 그러한 시절은 없었습니다.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명가사들도 이렇듯 주체 문학의 위대한 스승을 모시어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허나 자신이 바친 그 로고는 다 묻어두시고 오히려 우리 작가들이 쓴 글에서 힘과 용기를 얻는다고, 이제는 우리 작가들이 당의 진정한 협력군이 되었다고 김병훈 동무가 자신을 대신하여 작가들에게 인사를 전해달라고 하시며 사랑의 친필 소환도 보내주신 위대한 장군님,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저자, 훌륭한 조언자,
영도자의 이 믿음을 영원히 핏줄처럼 여기며 한몸 다 바쳐 이 믿음에 보답할 맹세로 심장 불태운 김병훈 동무였기에 세계 작가대회 연단에서도 주체문학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자랑스럽게 외칠 수 있었고, 거령에 머물어도 장군님 걸으시는 전선길을 따라 걸으며 격정의 시도 덧쳤습니다. 발을 맞추자 새로운 천리마석도 희천석도에, 저기 붉은 노을 피어오르는 산마루에 강성되고 큰 문이 우려시 솟아보이고 우리를 부르는 은은한 종소리도 들려오는데, 달리자 결사반철 최후 돌격정이로 더 높이 더 빨리 강성대국 대문을 열어젖히자. 김병훈 동무가 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으로 사업할 때였습니다. 한 분은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는 속일 수 없는 것 같다고. 80이 다 되고 보니 나도 지도 일꾼으로서는 힘에 부치는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는 문화 후비들을 위한 창작 경험이나 수기 같은 것을 쓰면서 생을 마무리할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얼마 후였습니다. 그는 저를 만나더니 위대한 장군님께서 자기를 문해청 중앙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여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위대한 장군이 그 높은 신임에 더 말을 못하고 목이 꽉 메어 어깨만 떨면서 흐느끼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어린애처럼 우는 것이었습니다. 이 김병훈이 뭐라고, 이 작은 몸이 일을 하면 얼마나 하겠다고. 그날 온 밤 잠들지 못했던 그와 그의 가족들이었습니다. 그 밤 가족들과 함께 장군님 보내주신 사랑의 피아노 선율에 마음 얹으며 김병훈 동무는 지나온 한생을 다시 돌이켜보았습니다. 인생의 문해청위원장이 사업을 맡아 하면서부터 김병훈 동무의 심장은 청춘을 되찾은 듯 했습니다. 작가 예술인들의 정신력과 실무 수준을 높여주기 위한 주체적 문해사상연구 토론회, 문학예술인 후비들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 각종 축전 조직 사업을 비롯해서 늘 시간이 모자라 뛰어다니는 속에서도 김병훈 동무는 자주 장편 소설 불타는 시절을 펼쳐보곤 했습니다. 수십 년 전 젊은 시절에 쓴 소설이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누구도 기억하는 사람이 없던 소설. 오직 우리 장군님께서만이 오늘날에도 이 소설의 교양적 가치를 헤아려보시고 다시 재출판하도록 해주시어 소설에 영원한 생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불타는 시절, 이것은 단순한 책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안겨준 힘이었고 열정이었고 창조였습니다. 하기에 김병훈 동무는 어버이 장군님과 경의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진행하는 여러 행사들에 참가하면서 또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빛내가시는 오늘의 시대와 더욱더 부강본용할 내일의 저국을 그려보면서
짧은 기간에 실제한 사실을 아담하게 펼쳐보일 새로운 형식의 연속 소설을 창작할 것을 구상하고 시에 옮겨갔습니다. 허나 불시에 겹쳐든 병으로 해서 그는 끝내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자기가 직접 창작하던 단편소설 묶음과 처녀적인 아버지의 노래를 가슴에 꼭 껴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들은 이 책 속에 그 무엇인가 아버지가 하지 못한 말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책들을 아버지 영전에 놓아두기로 생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아버지 사망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친히 자신이 명의로 된 환을 보냈을 줄이야 꿈에도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한 댕계에 모셔진 경애하는 원수님이 전함을 보면서 아버지가 생전에 눈물을 머금고 창작한 장편소설 준엄한 종교에서 나오는 동지의 협곡을 보는 것만 같았으며 대리로 계속되는 경애하는 원수님이 동지의 역사를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활력 있는 작가이며 문화예술 부문의 지도 일꾼이었던 김병훈 동무. 그는 한생 이런 사랑의 품에서 위대한 시대, 위대한 인간을 노래했습니다. 그의 심장은 오늘도 살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치고 있습니다. 수령이 펼치는 위대한 사상, 탁월한 영도력, 숭고한 인덕과 함께 그에 매혹된 인간들의 넋이 불처럼 타번지는 이 땅에선 재능도 인생도 아름답게 꽃 인민이 있는 곳이며 하늘 땅 끝이라도 기어이 가시는 분은 장군님 뿐이십니다. 산기슭에 새마을이 꽃동산 같다 시는 사랑 넘치 미소 속에 우리가 안겼습니다. 인민의 행복에서 기쁨을 찾으시는 자애로운 어머니는 장군님 뿐이십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여러 나라 국가수반들에게 답전을 보내시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태양절의 즈음에서 축전을 보내온 대인세인 미얀마 연방공화국 대통령, 바샤르 알 아사드 수리아 아랍공화국 대통령, 맘눈 후세인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 대통령, 누르술단 나자르바예브 까자우스탄 공화국 대통령, 요이리 카쿠타 무세베니 우간다 공화국 대통령에게 답전을 보내주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답전들에서 위대한 김일성 대원수님께 탄생하신 태양절에 즈음하여 중심으로 되는 축하와 축원을 보내준 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나라와 해당 나라들 사이의 친선협조 관계가 더욱 강화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셨습니다. 만수대 운동에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 대원수님과 김정일 대원수님의 동상을 찾아 제9차 전예술인대회 참가자들이 15일 숭고한 경의를 표시했습니다. 항일의 불길 속에서 주체문화예술의 빛나는 전통을 마련하시고 불면불위의 정력적인 용도 문화예술 혁명의 장엄한 포성을 올리시어 이 땅 위에 문예부흥의 일대 전성기를 펼쳐주신 위대한 김일 대원수님과 김정일 대원수님, 백두산 졸세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 뜨겁게 되새기며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한 대회 참가자들은 주체문화기술 발전의 새로운 전환적 면을 이뤄놓게 될 예술인들의 대휘합을 마련해준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전국가 건설 위협 수행회로 불러일으키는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미용